안녕하십니까. 임성원입니다. 오늘은 붓다가 고행을 6년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행의 결과로 이제 붓다가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중도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붓다의 고행에서 바라본 중도는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성격이었을까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 중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예를 들면 뭐 무와 연기, 공, 뭐 이런 불이 이런 것처럼 굉장히 높은 어떤 절대적 진리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단어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2분의 1이라든지 뿜빠이라든지 뭐 절반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초기 불교에서 중도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까지 관념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소박하고 구체적이고 한목적적으로 중도를 이제 부처님이 활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붓다가 고행을 했는데 그 고행에서 중도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붓다가 왜 고행을 하게 됐느냐 하는 거죠. 이제 붓다가 사문이 되어서, 즉 이제 그 출가를 해서 뭔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삶과 죽음의 문제를 붓다가 보기에는 이제 그 개인의 욕망 때문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 욕망 때문에 뭐 욕망이 이제 좌절되면 뭐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계산이 잘 안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자기를 해치게 된다. 그것이 끝없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삶은 괴로움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모든 것 앞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불건전한 생각을 수행을 통해서 이제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가한 사문인 붓다의 뭐라 그럴까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계획 실행은 정신을 결국 정신과 육체인데 정신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매 수행을 통해서 생각을 이제 정지시키는 그때까지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매 수행, 사마타 수행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색계 사선정, 그다음에 무색계 사선정까지 해서 삼매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성취를 하죠. 그런데 이제 붓다가 이 산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모든 이제 그 삼사라 굴러가는 바퀴의 근본이 되는 그 탐, 욕망이 거기서 나오는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거는 아마 이분이 태국의 무슨 명상가인 것 같은데 그 나무 아래서 몇 시간, 며칠, 몇 달을 죽은 듯이 앉아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때는 탐진치가 정지하지 않겠습니까? 정신작용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또 깨고 나면 또 정신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정지는 돼도 근본적인 제거가 안 되더라. 그래서 야, 이게 정신을 고정시키는 것 가지고 답이 안 나오나?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육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제거, 이 탐진치의 그 완전한 제거를 위해서 남은 유일한 방법은 이제 육체를 어떻게 좀 갈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붓다의 상은 왼쪽하고 완전히 다르죠. 진짜 피골이 상접했잖아요. 그리고 백가죽이 등가죽이 붙었고, 일어나려고 하면 앞으로 쓰러지고, 표현에 의하면, 앉으려고 하면 뒤로 쓰러졌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를 극한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어 보는 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다? 그냥 하려고 한 게 이유가 있는 거죠. 탐진치라고 하는 불건전한 마음의 경향성을 뿌리 뽑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실험을 한 것이죠. 이렇게 붓다는 이제 마지막 그 수행의 수단으로 고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붙다가 6년간 뭐 설산에서 고용을 했다, 뭐 이렇게 피골이 상접했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행이라고 했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한 거야? 뭐 몸을 어떻게 괴롭히지? 뭐 바늘방석 위에 앉았나? 뭐 이런 얘기잖아요.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생각보다 고행은 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붙다가 아까 이제 그 삼매라고 하는 것은 생각 자체 거의 이제 뭐 정신줄을 놓는 거 아닙니까? 거의 깊은 잠에 빠지듯이 이제 의식이 활동하지 않는 것이죠. 의식이 정지하고, 즉 이제 상수멸이라 그래가지고 뭐 느낌,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삼매에 있는 동안은 정지하는 거잖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정지시키는 거죠. 다르게 표현, 나쁜 생각이고 생각 자체를 정지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깨고 나니까 또 생각이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붙다가 그냥 생각을 틀어 막아버리자. 나쁜 생각, 욕망이 올라오면 그걸 확 눌러버리자, 뭉개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쁜 생각을 극단적으로 억압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이제 붓다는 이제 오픈해놓고 열어놓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행의 첫 번째는 이 나쁜 생각은 흔히 달콤한 냄새를 풍기면서 올라오는데 이게 욕심이야 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눌러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이제 숨을 쉬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호흡을 좀 거칠게 만들죠. 흥분하든가 아니면 뭐 화를 내든가 어쨌든 우리 호흡이 좀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연결돼 심식상의, 그러니까 이 호흡과 마음은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호흡을 한번 어떻게 다스려보자. 호흡을 어떻게 끊어버리면 이 생각도 끊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호흡을 숨을 참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의 중지라고 하는 방법을 써봅니다. 그래도 안 되거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에이씨 굶자. 극단적인 단식. 그냥 뭐 보통 우리는 먹고 죽자 이러는데 굶어 죽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올라오는 생각들을 눌렀고, 그 다음에는 그것과 연관된 호흡을 숨쉬기를 끊었고, 진짜로 그 호흡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 표현에 의하면 골이 빠개지는 것 같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끊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그 부처 고행상에서 보듯이 이제 음식을 안 먹었죠. 뭐 완전히 안 먹진 않았겠는데 거의 이제 안 먹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행은 크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잘 됐냐?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나쁜 생각을 뭐 누른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눌러지는데 뭐 이런 표현을 쓰죠. 풀을 돌멩이로 눌러놓은 것 같아서 돌멩이가 치워지면 풀은 다시 일어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호흡을 뭐 계속 중지하면 죽죠. 극단적으로 단식을 해서 계속 굶어 죽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때 실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몸만 상하고 아까 나쁜 마음 또는 이제 그 의식의 경향성, 이걸 제거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고행을 하고 그 고행을 처절하게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붙다가 다른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중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방법이 아니고 비슷한데 다른 거니까 중도라고 한 거죠. 그 좀 극단적인 것을 좀 이렇게 스무드하게 적절하게 활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뭘 했냐, 나쁜 생각을 억압만 할 게 아니라, 억압은 힘으로 누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쁜 생각이 이게 나에게도 남에게도 처음에도 중간에도 나중에도 안 좋은 거구나, 그걸 넘어서서 이건 진짜 위험한 거네, 이거 폭탄이네 라고
보일 때까지 그 나쁜 생각의 위험성을 삿디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에 그런 생각의 그 위험성, 파괴적 속성을 삿디 알아차리는 겁니다. 예,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재료를 아예 버린 게 아니라 그 재료를 가지고 삿디 한 거죠. 두 번째는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을 중지한 게 아니고, 호흡은 하는데 알아차리자. 들어오면 들어온다고 알아차리고, 나가면 나간다고 알아차리고, 호흡이 짧으면 길면 차가우면 따뜻하면 호흡을 통해서 몸까지 퍼지고 내 마음까지 퍼지고 하는 이 호흡을 가지고 16가지를 알아차리는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그걸 가지고 경으로 만든 것도 있죠. 그래서 들숨과 날숨을 삿디 알아차린다. 그죠? 호흡에 무슨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그냥 호흡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우유죽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밥도 극단적으로 단식하면 굶어 죽겠죠. 아니면 영양실조로 뭐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음식은 딱 그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탐닉하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식탐에 빠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너무 굶어서 몸을 상하게도 하지 않는 그 적절함을 취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방불교 쪽에서는 이제 1일 1식, 하루에 한 번 먹고 오후 불식, 정오가 지난 이후에는 먹지 마라. 특히 이제 부처님 때도 밤에는 뭐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야식의 위험성. 네. 그래서 1일 1식, 오후 불식이라고 하는 이제 적절한 균형점을 이제 제시를 하신 거고, 근데 이제 부처님 시절에도 보면 나는 그거를 갖고는 못 살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부처님이 극단적으로 금지했냐? 그건 아닙니다. 적절한 것이 좋다. 그리고 그 적절한 것이 개인에게 있어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고 보셨습니다. 근데 아까 원칙은 있었죠. 탐닉과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안 된다. 양극단을 버린 중도죠.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잘 알아차림으로써, 그것의 그 본성을 잘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쁜 생각, 혹은 탐진치라고 하는 그 의식의 경향성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도움이 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고행을 한 이유고, 고행이 실패했다고 하는 이유고, 그 실패한 고행을 커스터마이즈해서 잘 다듬어서 적절하게 다시 재료를 사용해서 활용한 것이 중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붓다가 배운 것은 이게 탐닉을 버리기 위해서 고행을 했지만 이게 너무 지나쳐서 자학에 가까워지는 것도 이익이 없구나. 그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뭐냐? 알아차림이 중요하다. 삿디가 중요하다. 근데 그 알아차림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통찰, 윗바사나로 본질을 통찰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내가 생각하는 순간, 숨 쉬는 순간, 먹는 순간, 그 순간에 알아차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붓다의 고행은 어떤 것이었고 어떻게 결론 났는지를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붓다의 고행이 그러니까 그냥 막 몸을 학대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논리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3단계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붓다에게 있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력일 수도 있는데 내적인 욕망이 결국은 이제 그 우리의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선택을 낳고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생로병사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제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이 욕망이라고 하는 불건전한 마음을 어떻게 제어하고 제거하는가 궁극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생과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생명이 욕망하는 것이야. 결국 이제 음식, 그 다음에 번식을 위한 섹스, 이 두 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돈이나 재산, 그리고 명예나 권력, 이제 요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네 가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이 네 가지 생각이 24시간 잠재적으로 이제 맴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욕망은 생체 에너지죠. 그 살아있다고 하는 힘이죠. 예, 생명력이죠. 근데 이제 이건 어디에서 오느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생물학을 공부하면 밥을 먹어서 어떻게 그것이 에너지가 되느냐 하면 이제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이제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원이 되고 이 에너지원이 산소와 결합해서 결국은 이제 그 ATP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는 가닥을 만들어내고 이 포도당이 ATP가 되면서 ATP가 가닥씩 끊어지면서 이제 전기적 힘이 이제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해영의 논리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눌러보고 안 되면 호흡을 끊어보고 즉 산소 공급을 차단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에너지원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 호흡, 욕망의 순서대로 이 피라미드처럼 이 구조에서 욕망, 호흡, 음식의 순서로 차단을 시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너무 차단하면 이거 죽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결론? 이거를 억압하지 말고 이해함으로써 넘어서 보자. 이런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걸 완전히 금지하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적절하게 올바르게 절제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맞다, 올바르다,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행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몸을 학대했다거나 그냥 뭐 몸을 괴롭혔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제 뭐랄까 피상적으로 이제 고행을 이해한 것이고,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욕망,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에너지원인 음식, 이 세 가지에 관한 적절함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아까 그 고행을 통해서도 이제 붓다는 이제 중도라고 하는 의미, 중도의 그 필요성을 느끼고 그걸 찾아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뭐 2500년 지난 후에 불교는 이제 많이 이제 관념화되고 철학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 쪽에서는 이제 뭐 연기법, 이제 거의 그 연기법의 결론인 무아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고 하면 이제 그 이후에 주로 이제 뭐 대성 이런 쪽 대성 불교 쪽에서는 공의 사상이라든지 불이, 그러니까 색과 공의 분리, 뭐 주체와 객체의 분리, 뭐 이런 이제 그 불이 두 개가 아니다 하나다라고 하는 사상이 이제 생겨났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주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중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라고 하는 개념이 초기 불교에서 이제 뭐 그 고행에서 중도를 터득한 것은 어떻게 보면 trial and error, 실천적 그 방법론의 성격이 강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중도의 이미지는 사실은 이제 이런 단어들하고 같은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위가 높아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진리의 반열에 이제 올라섰는데, 말은 말일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화되고 관념화되고 절대화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이익을 줄 것인가가 이제 거기가 갸우뚱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삼아 이야기하자면, 이제 이 붓다의 고행으로 본 중도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알아차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생각이든 호흡이든 음식이든 알아차림,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본성을 통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뭐 연기, 무와 공, 불이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알아차림과 통찰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불교에서는
중도가 어떻게 쓰였느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한목적적으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냥 중간을 하라 뭐 이게 아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오염원, 그죠? 불건전한 생각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제거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양극단이 맞지 않더라, 효과가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도는 굉장히 목적지향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뭐 이것과 저것이 아니다 하는 양비론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성격인데, 그 중도는 진리의 내용, 그 진리란 중도다 이렇게 말한 게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그 아까 그 고행에서 찾아 나가는 것들을 보면은 진리가 아니고 방법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아니고 길입니다. 길, 방법입니다. methodology. 그래서 그 좋다면 이 방법도 해보고 그럴듯하면 저 방법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유정법, 정해진 법은, 정해진 메솔로지는 없는 거죠. 도움이 된다면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마음이 경직되고 닫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뭡니까? 오픈마인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진리의 내용이 아니고 방법론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소박하고 구체적인 거죠. 그렇게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게 아니고 중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trial and error, 시행착오를 해보는 겁니다. 해서 안 되면 이쪽, 이쪽 해서 안 되면 저쪽, 탁탁탁탁 이렇게 하면서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었다는 거죠. 전형적으로 trial and error. 근데 그게 오픈 마인드니까 그걸 다 허용했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허용한 이유는, 오픈 마인드 트라이얼 에러를 허용했던 이유는 딱 하나, 오염원, 내 마음의 오염원을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한이 없고, 그죠? 제한이 없고 관념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론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기 불교적 관점에서 불교의 여러 가지 개념과 체계를 바라본다면 이제 덜 관념적이고 덜 추상적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접목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을 목적을 위해서 오픈마인드와 트라이얼 앤 에러를 허용하는 방법론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 방법론, 그죠? 과학이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중도는 어떻게 보면 과학적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고행, 붓다의 고행으로 본 중도를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알아차림과 통찰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